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환경단체들은 천혜의 자연습지를 망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아크가 바로 보이는 금호강 달성 습지 부근. 환경단체 회원들이 굴삭기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공사는 결국 잠시 중단됐습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고르게 만드는 정지 작업이 시작되자 이에 반발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사를 막은 겁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중 핵심은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 지점인 디아크에서 달서구 쪽으로 강을 건너는 428m의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리에는 낙하 분수 시설과 전망대를 만들고 각종 경관 조명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 계획을 발표했고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해왔습니다. 달성 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 습지로 지난 2007년 대구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멸종위기 1급 수달을 비롯해 법정 보호종 1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찬란한 밤낮의 불빛과 소음 그리고 심지어 그 교량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감에 있어서 행락시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행락시설 구조가 되어버리면 연차적으로 수많은 행락행위, 불꽃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 지역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저 안에 생태계가 망가지고 새들이 다 도망가리고 하기 때문에 생물의 서식처로서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되면서 야생동물들이 들어와 살 데가 없어요. 하천에밖에 살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이미 야생동식물들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영토입니다. 그것까지 인간이 개입을 해서 빼앗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면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공은 내년 말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공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달서구는 신청사 이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일부에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인 달서구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일원 169만 제곱미터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2020년 2월 첫 지정 이후 지난 4일로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됐지만 또다시 앞으로 5년 동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재지정 이유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원래 목적이었던 신청사 건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시에 의견서 제출 요청에 여전히 신청사 예정지 주변에서 지가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적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재지정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됐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180제곱미터 이하라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했지만 재지정 이후 60제곱미터만 넘어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업지역 역시 기존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허가 기준이 좁혀졌습니다. 달서구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은커녕 진행 중이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은 두루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150m 내외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5층 이상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미 난개발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해 이중으로 규제를 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청사 예정지 주변은 오는 2030년 2월 4일까지 목적에 어긋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해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보완책이 될지 아니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동네 슬럼화를 가중시키는 도구가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살펴보는 우리 지역 새해 설계. 이번 시간에는 생활인구 50만 명품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남구의 새해 비전과 주요 사업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수립한 무지개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까지 7가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넘어 떠났던 청년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남구를 위해서 정주환경 개선과 교육과 주거 지원 등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앞산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생활 인구 확대에 주력을 해서 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청 신청사와 이천동, 대명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산 카페 거리를 리모델링해 매력적인 상권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사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남구의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문화예술 지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을 조성을 하고 남구문화재단 설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봉 배수지 물문화공원에 이어 앞산 맛둘레길과 카페 거리를 국내 최대 규모의 능소와 폭포 관광 콘텐츠로 있는 도심 1시간 야행길로 조성하고 고산골 공용공원 확장,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와 무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도 추진합니다.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에듀드림 지원 사업,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권 지원, 체계적인 평생학습관 운영, 전국 지자체 최초 전국 대학생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도 강화합니다. 또한 전세대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경로 무료급식소, 보훈회관,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와 앞산 만명 키즈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부 정류장 인근 지역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헌혈자가 급격하게 줄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올해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대구 경북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일부 혈액형은 단 3일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헌혈의 집.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헌혈의 집을 찾는 시민들의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공군 가산점 채우려고 헌혈을 시작했고 지금 계속 한 달에서 2달에 한 번씩 헌혈을 계속 하고 있고요. 헌혈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제 피가 다른 사람한테 쓰여지면 좋으니까 그 좋은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대구 경북혈액원. 혈액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안에는 혈액이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6일 현재 대구 경북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는 혈액은 4.71분입니다. 적정 보유량인 5일분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A형은 단 2.6일밖에 남아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사용하는데 부분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주의 단계가 내려졌고 O형과 AB형 역시 3일분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는 수혈 환자분이 있는가 반면 대형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드리다 보면 응급 환자에 대한 대비가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선은 급한 환자부터 수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마다 겨울철은 학생들의 방학 등을 이유로 헌혈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올 겨울은 독감이 확산되고 긴 설 연휴까지 끼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절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는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 학교의 방학으로서 우리가 단체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혈액 수급에 조금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 헌혈자 중에서 10대와 20대의 비중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헌혈 보릿고개라고 부를 정도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겨울철. 생명을 나누는 작은 실천, 헌혈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애완동물이란 말보단 반려동물이 이젠 더 익숙하죠. 반려동물은 이젠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 출입 공간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애견 카페로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가 황상순 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창업했지만 방향을 틀었습니다. 알고 보니 식품위생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따로 규제에 접촉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반려동물 관련된 법이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지키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반 카페로 전환했지만 반려동물 이름으로 손님들이 남겨뒀던 적립 쿠폰은 카페 한켠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이 규제를 알게 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포기하게 되면서 제가 예상하는 것과 많이 다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손님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함께 하지 못한다니까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이고 또 다른 제과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반려동물과 같이 들어가도 되냐는 손님들 물음에 매번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동반이 가능하거나 잠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오시다가 반려동물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보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반려인들 역시 이러한 규제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절에 따라서 견종에 따라서 실외보다 실내 활동이 더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실내 시설이 특히 부족하고 규제는 그것에 비해서 좀 이제 지금 상황은 반영하지 못하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하고 어디든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래서 실내 공간에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서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 눈치도 좀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어요.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승인까지 평균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중주차나 사고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 차량에 전화번호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번호를 수집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 안심번호가 부산에서 도입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운전자의 개인 전화번호 대신 QR코드가 부착돼 있습니다. 부산 남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주차 안심번호입니다. 코드를 촬영하면 12자리의 가상번호가 자동 생성돼
차주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위급 상황이나 주차 문제 등에 대비해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남성 2명이 홍보 목적으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수집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대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정보가 아무래도 좀 노출이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가 그리고 저도 여성 운전자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좀 많이 안심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차 안심번호는 3년 전 제주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는데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남구는 올해 6,400만 원을 투입해 QR코드 4,000장을 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여 대의 차량이 등록했습니다. 개인 휴대번호가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생긴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하고 이거를 한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해당 동사무소 가시거나 교통관리과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지금은 바로 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남구는 QR코드가 모두 소진되면 추가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해당 국가 관련된 지역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기업들이 관세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대구 지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5%,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2%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은 지난해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23.6%, 수입 58.3%로 모두 1위를 기록한 최대 교육국입니다. 대구 지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53.2%를 2차 전지 소재인 기타정밀 화학 원료가 차지하는데 해당 업종은 미중 관세 전쟁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멕시코의 경우 대구 지역 수출 4위 국가로 멕시코에 소재한 엔비디아, 구글 등의 협력업체에 지역업체의 인쇄회로가 납품되면서 관련 수출이 늘었습니다. 캐나다도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투자와 기계 장비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농기계 수출도 꾸준히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3국뿐만 아니라 EU와 일본, 우리나라에도 차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더욱 직접적이고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히 대구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와 경작기계, 금속 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상인은 기업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고 수출선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가 절감 노력과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대구 지역 거리마다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닫은 점포가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임대라고 쓰여진 안내문도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최고 상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잖아. 세를 못 맞추니까. 장사 안 돼. 세를 못 맞추니까 이거 세를 주고 나면 자기 가져갈 게 싫으면 못 가는데 전부 다가. 그런 장사 너무 안 되니 세가 많이 나와야지. 빈 전방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안 되네. 12월 달에는 한 불도 못 팔았어요. 12월, 11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돼. 조금 파는 집은 이제 인맥이 좋고 인터넷 하는 집은 좀 하고 우리는 못해 전부 다. 저 뭐 카드도 하나 못 끊어서 몇 달 동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대구 동성로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구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구는 모든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대구 주요 상권을 살펴보면 중대형 상가의 경우 동성로는 20.2%, 경대 북문은 16.7%, 서문시장 청라언덕 지구는 34%를 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은 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높은 공실률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전국 온라인 시장의 거래액은 242조 원으로 지난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실률이 높다 보니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 상가의 경우 0.64%, 소규모 상가는 0.72%에 그쳐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거리마다 빈 상가가 속출하는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위축된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들에게 불경기의 그림자를 여전히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올 한 해 친환경차 4,204대를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를 포함해 전기 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전기 소형 화물차는 최대 1,360만 원, 전기 중형버스는 최대 6천만 원 등입니다. 친환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40% 감면,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4만 7천여 대로 전체 차량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습지 보호는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중요한 정책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습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습지를 생물 다양성의 보고,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완충지역, 수지를 보호하는 원천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람사르 협약을 기념하는 세계 습지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표어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습지 보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